안녕하세요. 기후변화가 불러온 산호초의 위기라는 주제로 강연하게 된 대구 경북 여성과학기술인회 생활과학교실 강사 김건희입니다. 강의에 앞서 아름다운 바닷속 풍경을 감상해 보실까요?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는 바닷속 풍경이네요. 바위에 붙어서 줄기와 가지가 나 있는 나무 같기도 하고 노랗고 빨간 맨드라미 꽃 같기도 한 수지 맨드라미류. 아주 작은 바늘 같은 꽃잎이 수없이 붙어 있는 바늘 산호류. 가지가 곤봉 모양으로 위로 갈수록 가지의 수가 많아지는 나무 모양의 분홍 바다 맨드라미류. 마지막으로 황금빛 꽃송이가 핀 듯한 금빛 나팔 돌산호. 이것은 모두 바다의 꽃이라 불리는 산호인데요. 지금부터 산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호는 동물일까요? 식물일까요? 산호는 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근육과 큰 주머니처럼 생긴 위가 있으며 촉수로 다른 생물을 잡아먹으며 사는 엄연한 동물입니다. 촉수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그 끝에 자포라는 특이한 소기세포를 가지고 먹이나 포식자 등 외부 물체와 접촉했을 때 독이 있는 용수철 모양의 자살을 쏘아서 죽이거나 해를 입힙니다. 산호의 기본 구조는 폴립이라 부르고 폴립 하나하나의 개체들이 함께 모여 사는 군체 생활을 합니다. 수백만 개의 폴립으로 이루어진 군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아주 오랫동안 큰 크기로 자랄 수 있습니다. 산호는 식물성 플랑크톤이라 불리는 갈충조류와 공생합니다. 산호 속에 사는 갈충조류는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산호에게 제공하고 산호는 그 대가로 갈충조류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과 이산화탄소를 제공하는데요. 산호의 다양한 색깔은 바로 산호 속에 사는 갈충조류의 색과 산호의 색소 단백질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산호는 정자와 난자 즉 알이 수정되는 유성 생식과 폴립이 둘로 나뉘어지거나 엄마 산호의 몸에서 싹이 나는 것처럼 새끼가 만들어지는 무성 생식 두 가지 방법으로 번식을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2020년에 관찰된 산호의 산란 장면입니다. 마치 바닷속에 눈보라가 내리는 듯한 모습이죠. 산호는 같은 폴립에서 정자와 알이 만들어지고 일정한 때가 되면 폴립에서 정자와 알을 동시에 뿜어냅니다. 수정된 알은 물속을 떠다니다가 대부분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살아남은 것들은 산호초나 바위에 붙어 자라기 시작합니다. 산호의 번식 방법은 산호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양하다고 합니다. 지구상에는 6천여 종의 산호가 살아가고 있는데 산호는 어떻게 나뉠까요? 폴립에 붙어 있는 촉수의 개수와 경막의 모양에 따라 크게 팔방산호와 육방산호로 나누는데요. 팔방산호는 폴립 하나에 촉수가 8개이고 몸이 단단하지 않은 연산호와 부채살 모양의 작은 가지가 뻗어 있는 부채뿔산호 등이 있으며 강의 시작에 보았던 맨드라미 꽃을 닮은 수지 맨드라미, 분홍 바다 맨드라미 산호도 연산호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 남쪽 바다에 연산호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2004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육방산호는 폴립 하나에 촉수가 6개 또는 6의 배수이고 뼈대가 단단한 경산호와 산호초를 만드는 돌산호 등이 있습니다. 그 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산호가 육방산호에 속하고 열대지역 산호초에 많이 분포합니다. 산호초는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화면에 보이는 곳은 호주에 있는 세계 최대 산호초 지대인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입니다. 산호초는 산호폴립의 분비물이나 유해인 탄산칼슘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암초이고 주로 적도를 중심으로 남북위 10도 안팎의 열대바다에 거대한 산호초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산호초는 바다 생태 환경과 지구 환경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바다속 해양 생물들의 은신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바다에서 산호초가 차지하는 면적은 0.1%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양 생물의 25% 정도가 산호초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데 산호 폴립 속의 공생조류가 강합성을 하면서 만들어낸 산소와 영양분 그리고 산란기의 산호알은 산호초 군락에 서식하는 작은 바다 생물의 먹이가 되고 작은 바다 생물은 더 큰 포식자의 먹이가 돼 해양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그 외에 해안선을 따라 발달한 산호초는 거대한 파도로부터 보호해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보이는 아름다움 그 이상의 경제적, 생태학적 가치를 제공해주는 산호초가 최근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화면은 앞서 보신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서 나타나고 있는 산호 백화 현상입니다. 산호 백화 현상은 산호의 세포 조직에 살면서 색깔을 만들어주는 미세 조류가 떠나고 산호가 하얗게 되는 현상으로 주된 원인은 수온, 산송도, 탁도 등 환경 조건의 변화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최근 50년간 전 지구 해수의 표층 수온은 약 0.5도씩 높아졌고 이러한 현상은 점차 심해로 확장되며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양 수온 증가는 산호 군락지의 백화 현상을 초래하고 발생과 회복의 주기가 점점 좁아지면서 산호와 산호초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해양 생태계 전반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지상에서 발생한 대기 중의 열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지구온난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급격히 증가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4분의 1 이상이 해양으로 용해되면서 해수의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되어 해수의 pH가 낮아지게 되는 현상을 해양 산성화라고 합니다. 최근 해수의 산성도는 pH 8.2에서 8.1로 낮아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pH가 0.1만 줄어도 산성도는 약 30% 증가한다고 합니다. 해수에 발생한 수소이온은 해양 생물이 탄산칼슘 골격을 만드는 데 필요한 탄산이온과 반응함에 따라 산호, 조개, 가재와 같은 해양 생물들의 골격 형성이 부실해지고 쉽게 부서지게 됩니다. 지구 온난화로 발생된 문제들은 서로 얽히고 얽혀 결국 해양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실험 활동을 해볼까요? 물의 산성도가 산호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으로 알아볼까요? 실험 준비물은 산호나 조개 껍질, 식초, pH 테스트지, 투명 컵, 씨앗 스푼, 물이 필요합니다. 실험 과정입니다. 3개의 비커에 식초와 물을 각각 아래의 용량으로 넣습니다. pH에 따라 탄산칼슘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pH 테스트지를 이용해 각 비커의 pH를 측정합니다. 각 비커에 준비한 조개 껍질과 산호 조각을 넣고 변화 정도를 관찰합니다. 실험 결과를 보겠습니다.
탄산칼슘이 산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를 발생하고 산성도가 높을수록 발생량이 많았습니다. 발생량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일 후 시간이 지날수록 산호와 조개껍질 가장자리부터 녹아 없어지고 산성도가 높을수록 녹는 정도도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의 산성도가 산호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으로 알아볼까요? 실험 준비물 알아보겠습니다. 비커 3개, 조개 껍질이나 산호 조각, 핀셋, 약스푼, 부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튜브, pH 테스트지, 그리고 식초와 물이 필요합니다. 실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3개의 비커에 식초와 물을 넣습니다. 첫 번째 비커에는 물 196ml와 식초 4ml를 넣겠습니다. 두 번째 비커에는 물 180ml와 식초 20ml를 넣겠습니다. 세 번째 비커에는 물 150ml와 식초 50ml를 넣겠습니다. 각 용액이 잘 섞이도록 저어주겠습니다. pH에 따라 탄산칼슘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pH 테스트지를 이용해 각 비커 용액의 pH를 측정합니다. A 비커 용액의 pH는 pH 5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B 비커 용액의 pH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B 비커는 5와 4 사이 정도로 조금 더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C 비커 용액의 pH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용액의 산성도가 조금 더 낮아졌죠. 세 가지 용액의 산성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식초의 양이 많을수록 산성도가 조금 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세 가지 용액을 준비한 다음 조개 껍질과 산호 조각을 넣습니다. 비커 속의 조개 껍질과 산호 조각이 녹는 정도를 관찰하고 조개 껍질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용액의 산도가 높을수록 비커 속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는데요. 탄산칼슘이 산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를 발생하고 산성도가 높을수록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며 아름다운 푸른 지구 환경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생각해보고 실천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